예,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움직임 간단하게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예상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소매 판매 공개됐는데 적당하게 소비가 식었다. 그렇다고 침체를 자극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특징주로는 테슬라는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제가 이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고비 구간이라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0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헤드라인은 1.3%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근원은 2.4% 예상이 2.7이었는데 이거보다 역시 낮게 나왔죠.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온 데다가 전월 대비는 아예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0.5% 마이너스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근원은 0%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0. 몇 %였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 생산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가도 향후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날 대폭 전달 대비 2.1%포인트나 내려간 그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긴축은 사실상 끝난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을 또 자극을 했고, 소매 판매는 이제 전월 대비 0.1% 감소했는데, 이게 예상이 마이너스 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가 위축됐다, 침체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마이너스 0.1 정도 나오다 보니까 물가는 자극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소비가 식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가를 식혀주는 거니까 좋은 거야. 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헬스케어 이런 쪽이 조금 증가된 게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하락한 게 더 많았죠. 가구라든가 아니면 잡화점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또 이제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이 유난하게 빠져서 끌어내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 품목이 좀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뉴스들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리 인상 종결론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주목하는 게 여기는 12월에 금리 올린다라고 했던 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12월엔 동결하면서 내년도 6월부터는 분기별로 인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하게 긴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곳 한두 곳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클레이즈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년도 초에 추가적으로 긴축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물가가 얼마나 끈적하는데 지금 무슨 인하야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과열론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그런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정말 침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쪽으로 분위기가 쏠려가면 안 되니까 일부러 좀 저렇게 좀 시장을 자제시키려고 저러는 측면도 있지 않나.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재밌는 기사가 CNBC 기사입니다. CNBC에서는 이전에 긴축 하나 기대에 있었는데 모두 실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이번 포함해서 6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제기가 된 사이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SVB 사태 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금리 결국엔 내릴 거야 이런 주장이 있었고 영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영국에 수상 바뀌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제기될 때 이때마다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안 내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잣대로 놓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CNBC 기사 캡처한 겁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51선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HSBC에서 매도 리포트 나온 게 기회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이버 트럭 생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개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중국에서 또 가격에 대한 어떤 변화를 또 긍정적으로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소소하게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또 올라가도 되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오늘 고점이 499.6달러였어요. 그러니까 $500 저항 맞고 떨어진 게 하나가 있고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개발한 AI 칩을 공개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두르켄밀러하고 소로스하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3분기 말에 보니까 엔비디아를 팔았더라.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좀 이탈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 근데 실제로 뭐 보면 그때 빠졌다라는 건 그때 이미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마이클 버리 얘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9월 말 버전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10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가지고 지금도 뭐 매도 중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기사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미국에서 특징주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된 게 타겟. 예, 타겟 주가가 오늘 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17%나 이제 폭등을 해서 이제 여름 이후에 빠진 걸 대부분 다 복원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회한 실적. 미국 사람들이 좀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를 조금이라도 좀 가격 부담이 덜한 데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 보면 MSCI 한국 지수는 소폭 올랐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증시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왜냐면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우리나라 마감된 거 반, 오늘 미국 증시 반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제 같이 합쳐서 이렇게 반영하는 데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 올라간 거에 비하면 덜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러웠고, 야간 선물은 0.15% 올랐고, 환율은 1304원으로, 예, 끝났습니다. 자, 우리 증시 관전 포인트는 올해 코스피가 상승폭으로는 세 번째, 그러니까 5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게 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정도로 올렸는데, 과연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이걸 좀 넓혀주고 예를 들어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어저께 이제 자동차주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산 적당히 해주면서 다른 종목들도 매수해주고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제가 외국인들이 완전히 컴백할 때 특징은 지수 곱하기 억 원. 그러니까 지금 2,4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빠졌고 그러니까 이 여파가 우리 증시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어저께 막판에 에코프로비 흔들렸다가 다시 종가로는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2차 전지의 변동성 또 반도체주의 어제는 또 이제 뭐 반도체주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흐름에서 이제 대형 업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다음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는 저만 발견해서 알려드린 거니까 이건 제 방송 보신 분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해에는 전부 40% 이상 올랐어요. 예, 근데 올해는 현재 30%거든요. 삼성전자는 실적 턴하는 전해에 주가가 40% 이상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10%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위치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락 사이클 끝내고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면서 계속 저항대로 작용했던 위치. 그러니까 이게 달러 차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왼쪽은 달러 차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그러니까 주봉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봉에서 원화 차트, 달러 차트 다 보셔야 돼요. 특히 달러 차트로 보면 200주선이 굉장한 저항대가 되거든요. 이미 이제 원화 차트로는 200주선이 한참 밑에 있어요. 이미 돌파가 돼 있는데 이 달러 차트로 봐야 되는 게 외국인 지분이 가장 높은 종목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딱 그 위치까지 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과연 돌파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삼성전자는 가장 치열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치열한 공방 이후에 지난번에 맞고 떨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과연 돌파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말 시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같이 오늘 장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닝 브리핑 방송은 이제 그러니까 시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모닝 방송이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되는지 이것도 저도 고민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제 지금 한번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고 이제 몇 번 더 해보고 이제 좀 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